우선 여러분들 만난 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명대 학생들을 우리가 상해에서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계속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했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그 귀한 만남이 되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그 또 이게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 오늘 그 저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게 되면은 음, 뭐 이미 1강, 2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가 좀 됐을 겁니다. 됐는데 우리 동명대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했어요. 그래서 동명대 출신들이 또 우리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또 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또 많은 것들이 얻어서 가는 어떤 적이 있고 아까 이재희 학생은 지난번에 왔던 학생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러분들 1강, 2강을 다 들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저에 대한 소개를 이미 알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혹시 또 오늘 새롭게 또 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간 지는 한 30년 됐어요. 30년 중에 오랫동안 이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분 제공을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도 이렇게 그 세 권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 선택이나 취업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그 황딱 TV 여러분들 그 지금 내 얼굴만 보고 여러분 얼굴을 나한테 비춰주지 않는데 지금 보면서 핸드폰으로 저기 막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서 황딱 TV를 찍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황딱 TV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도 다시 공지할 겁니다. 공지할 거니까 거기 이제 황딱 TV를 좀 그 들어가 보세요. 뜹니까? 거기에 많은 우리 취업에 관련된 사항들, 뭐 중국에 관련된 사항들이 거기에 계속 그 많이 올라가 있어요. 무려 동영상이 오늘 현재 기준으로 80편이 들어갔습니다. 80편. 중국에 빠 이렇게 80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또 올라갈 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딱 TV를 한번 열어보고 거기에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마 1강, 2강을 혹시 안 듣고 처음 든 사람 있나요? 한번 그러면 그, 채팅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1강, 2강을 안 듣고 처음으로 나를 만나는지 아니면 이미 1강, 2강에서 다 만났는지 예? 거기다 좀 궁금하네요. 예. 다 저를 만났나요? 그죠? 예. 네, 믿고 저희가 들었죠. 예. 또 혹시 새로운 학생들이 있다면은 서로 이렇게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렵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도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상대적으로 중국이, 어, 또 굉장히 또 안정돼 있고 경제도 더 훨씬 나 있고 뭐 미국은 아직 대통령 선거도 다 이게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강과 2강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 국가 정도 되잖아요. 음소거 거세요. 음소거 누구 어떤 학생? 음소거 거세요. 그 200, 예, 어떤 학생인가? 예. 음소거 거세요. 그 한 200개 국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되는데 그 1강 2강에서 소개했듯이 지금 이제 중국이
G2라고 그러는다 이죠. G2라고 그러는데 지금 G1이 된다. 넘버1이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일의 그 평가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고 중국에 이렇게 그 무조건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자. 중국만 뭐 이렇게 크고 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중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취업을 한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을 한다 했을 때 중국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활용에 대한 부분이죠.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그 상담까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취업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미 그 여러분들 피부로 지금 다 와 있을 겁니다. 3학년, 4학년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활로가 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그 찾고자 해서 오늘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게 우선 첫째가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선배, 여러분 선배예요. 선배가 지금 중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그 하고 있는데 직접 생생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화면 공유를 좀 할까요? 화면 공유인데 우리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이제 권태영 대표를 좀 이따 내가 그 별도로 소개했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오늘 해야 될 권태영 대표 그 여러분들 선배가 됩니다. 선배가 되는데 선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 이 중국 말고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시키고 있어요. 무려 10년 동안에 1000명 이상을 하고 월급도 여기는 굉장히 그 좀 한국 기업에서 많이 받는 측이 돼서 어떤 친구들은 그 이 3년 만에 한 1억씩 모으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오늘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그 앞으로는 이비니스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제 중국의 이제 비자 정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해서 다 소개 못해 1강, 2강에서 소개 못했던 부분이 아마 비자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간다는 얘기는 그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가기 때문에 비자는 필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격리 14일이 있고 그래서 되지 않고 있지만 우선 이제 정상적인 어떤 전제하에 본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비치고 있는 유학비자라는 게 있어요. 우선 중국에 유학을 가서 중국 생활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그동안 이제 상해닥에서 여러 가지 유학비자로 해서 작게는 뭐 4주, 길게는 한 학기 이렇게 했던 유학 비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방문 비자가 있어요. 방문자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중국에서 체류를 하겠다. 정식 취업은 아니지만 정식 체류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이런 비자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그 여행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취업을 한다. 우리 지금 얼굴 보이는 권태영 대표가 거기서 취업하고 있는데, 이런 취업을 해서 있는 사람은 Z 비자라고 그래서 그 취업 비자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도 이런 취업 비자를 갖고 여기서 이 정식 취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단 하나가 지금 중국이 조금 어려운 것이 졸업 후 2년이 넘어야 취업 비자를 내주는 이런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는데 우리 권태영 대표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그런 앞에 부분을 그럼 2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2년은 졸업 후 2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 방문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한국에 취업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중국 현지 취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국 현지 취업. 여러분들이 중국을 많이 알아서 중국의 지식을 갖고 한국에 취업했다, 이런 건 전혀 또 문제가 없는 얘기예요. 문제 없는 건데, 중국에 이제 이렇게 많은 비자 제도가 있어요. 비자 제도가 있는데 이걸 다 알려면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엑기스로 3개 정도를 내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질문을 주면은 언제든지 또 답변도 해주고, 흔히 이런 것들은 일반 여행사 취급을 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발급이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일반 여행사라든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크게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비자입니다. 그래서 1강, 2강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조금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이거 끝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유튜브에 댓글을 올려준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기다리는 여러분들 선배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님 얼굴이 보이나요? 보이죠? 안 보이는 사람은 빨리 채팅해 주세요. 잘 보이죠? 굉장히 미남입니다. 미남이고, 우선 그 미남이고, 다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나가고 있는 이거는 캡처를 떠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공유를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직접 선배이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하면 귀찮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히.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 권태 대표는 속도 늦네요. 동명대 10학번이네요. 10학번이고 국제물류학과를 졸업했죠. 그죠? 네, 졸업했고 지금 현재 상해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와서 나랑 같이 또 굉장히 활동도 많이 했어요. 활동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가서 영어도 배우고 해서 국제 비즈니스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보이진 않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직접 우리 권태영 대표님 잠깐 자기소개하고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KL 코퍼레이션 국제물류 대표직을 맡고 있는 동경대학교 10학번 졸업생 권경입니다. 일단 제가 대략 한 10분 정도 강의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드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사연은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다들 대학생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취업할 때쯤 한 4년 전 취업 시작만 해도 이제 거의 뭐 취업난이라는 소리가 돌았었어요. 가뜩이나 이제 좁아진 취업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로 대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후배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번에 제가 좀 제 경험을 빗대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준비를 했었나, 그 취업 시장 어떻게 뚫어 들어가서 지금 해외 취업을 갔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와서 자기 사업을 열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짧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항만국제물류학과 출신이었어요. 이제 저는 해외 취업을 목표로 대학 생활 중 3년을 거의 중국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중국 상하이랑 청도에서 유학생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발표를 도와주시는 이제 황 대표님과 함께도 이제 시간을 보냈었고요. 이제 졸업 후에 바로 싱가포르 창공항 페덱스 익스프레스에 정규직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공항 물류 오피서로 3년 정도 재직을 한 다음에 이제 어,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이제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직접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1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일단 제가 직접 공채를 찾으려고 해도 공채는 정말 눈 두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취업을 할 때 역시도 이제 대기업 공채가 있었지만 역시나 신입 사원들한테는 너무나도 과분한 자리였겠죠. 보통 기업들이 원하는 자리들은 경력이 있는 신입 사원이라고.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경력 사원과 빗대었을 때도 전혀 뒤지지 않고 회사에 확실한 이윤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이런 신입사원을 원하는 게 지금 기업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다른 친구들과 뭐 토익을 준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준비를 하기보다는 저는 애초에 해외 취업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국내 취업을 해야 됐을 때 준비해야 될 것, 경쟁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저는 해외 취업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제 꿈이 제가 뛰고 싶은 무대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다 보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야 했었던 부분들이 많죠. 일단 어학연수는 가능한 다른 친구들보다 많은 경험을 해봤어야 되고 어학 부분에 있어서도 어학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토익 점수를 따기 위함이 아니라 토플을 준비한다든지 중국어 HSK를 같이 준비하면서 중국어 회화 자격증을 또 준비한다든지 저는 약간 방향성을 같은 동기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뒤로 제가 졸업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이제 뭐 해외 어학연수, 해외 취업을 뽑는 학생들 그 사이 경쟁에서 조금씩 준비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 졸업할 때쯤 되니 이제 저는 해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후배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만약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이 힘든 시장을 뚫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저 역시도 사실은 힘이 안 나거든요. 오히려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판단을 하시고 졸업을 할 때쯤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다음에 자신의 손에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쥐게 해주세요.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도 취업할 수도 있고 해외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미 사실상 같은 취업 시장 내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가장 많은 선택지를 들고 있는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역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쥐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대학 생활 남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쪼개서 쓰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조금 큰 방면으로 자신의 나머지 대학 생활을 잘 분배를 하신다면 졸업하실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뭐 기존에 자신 있었던 분 역시도 더 많은 준비가 된 상태로 졸업을 하시고 살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그게 많지가 않아서
앞에 PPT를 보시면 안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카카오톡 있어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바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도 되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학 생활 그리고 싱가포르 생활까지 밑에 내려보시면 다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대략 이런 식 해외 취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는구나. 좋은 면만 찍었어도 아 이런 좋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배님들 항상 네, 어, 힘든 시기지만 멀리서도 응원하는 선배들이 있다는 거. 예, 응원 하나 제가 더 해서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 말 주변에 없어서 큰일 납니다. 예, 아니,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박수를 다 쳐주세요. 소리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 쳐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연락처가 있어요.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직접 선배고, 또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한 거고, 지금 현재 위치는 광동성, 중국이 한국의 한 그 100배 정도 크죠. 98배 큰데 남부지방의 광동, 굉장히 세 번째 도시죠. 광주 쪽에 있는 광동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사정이 또 한국 내하고 거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이렇게 울려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 아이디가 있다. 맞죠? 우리 권 대표님 맞죠? 중요한 건 이거니까 연락을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좋은 네트워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취업이 되든 중국 취업이 되든 아니 뭐 해외 취업이 되든 우리가 양손에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이제 한국이나 뭐 해외나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야. 자꾸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 먹고 준비를 한 사람이 그만큼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권태형 대표도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면은 얼굴로 봐도 뭔가 사회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굉장히 좀 앞으로 이렇게 더 성장을 하고 앞으로 그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해서 또 애 아빠입니다. 한 5개월 된 저기 아빠예요. 여러분들 부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오늘 네트워크를 위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이게 다른 학교 출신이면은 또 저인데 우리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더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취업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우리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에서 하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4개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4개국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내 프로필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대우 출신이에요. 대우에서 15년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도 15년. 여러분들 똑같이 취준생 과정을 다 거쳤고, 직장인으로서 15년을 했고, 그다음에 회사를 나와서 홀로서기 온 게 20년이에요, 20년. 20년이 홀로서기 온 게야. 그 중에 우리 뭐 동명대 학생을 또 많이 만났고, 그 중에 이제 우리 권태형 대표도 만났고,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여러분들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대우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보통 그 6개월 1년 코스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무료예요, 무료고, 여러분들 신청만 하면은, 물론 이제 신청에 따라 다 되는 건 아니죠. 면접도 봐야 되고 등등이 있지만 또 그럴 때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쪽하고 내가 또 좋은 관계도 있고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무료로 하고, 또 많은 1000명 이상이 취업을 해서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말고도 다른 국가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늦게 온 학생도 있었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영상을 한번 좀 보고
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나한테 또 한번 내가 여러분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대우그룹이 IMF라는 어떤 충격을 받고 해체됐지만 우리의 대우의 창조 도전 정신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대우 세계 경영연구회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박창욱 전무님을 오늘 처음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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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우가 해체된 지가 딱 20년 막 넘었습니다. 20년? 1999년 IMF 외환위기 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해체가 됐습니다만은 그 뒤에 저희들이 이 20년 세월을 지내면서 대우가 그 과거에 가장 뭘 잘했던가라고 봤더니만 한국 사회 특히 경제계에서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고 또 진출하고 해서 우리가 국가의 부를 일으키고 나라에 큰 경제적인 도움을 줬던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었던 그런 저희가 아주 한 4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IMF 때문에 해체가 됐지만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 대우 출신 멤버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이름을 지을 때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그 트레이드 마크 나름대로 이거 또 독립된 브랜드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재계들이 주목하고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봐왔던 그 브랜드를 써서 다시 한번 뭉쳐서 한국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걸 좀 남겨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우 세계경영연구회가 발족해서 지금까지 온 것도 꽤 여러 해가 됐죠? 벌써 10년이 넘은 거죠. 10년이 그러니까 강산이 변한다는 건데. 대우 해체되고 나서 10년 만에 만들었고. 10년 만에 만들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오늘 10년, 10년 그렇죠. 만에 만들었고 10년 후에 지금까지.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우 세계경영연구회가 여러 활동 중에서 그 가장 뛰어난 것은 그 청년 사학과, 글로벌 청년 사학과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GYBM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실제로 그런 걸 굉장히 지금 많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기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인 만큼 그 두 가지 어젠더가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게 첫 번째 아젠다고 두 번째가 이제 요 청년들을 키워서 청년들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한국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우리가 좀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돼주자라는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하는데 그냥 취업만으로 가지 말고 우리 김우중 회장님께서 이제 작년에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평생 하시면서 세계를 정복하자, 세계를 주유하는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인재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일자리 떨렁 앉아서 봉급받아본 사람이 아니라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일을 배울지언정 5년, 10년 후에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대한민국 청년들, 그 청년들이 엄청난 불을 일으키고 그게 또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살찌우고 후배들이 일자리도 만들어준다. 그게 착안을 하고 스타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청년사학과 양성 과정이 굉장히 그 의미도 있고 실제로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벌써 10년이 된 겁니다. 하게 지금 몇 년 정도 되셨죠? 이게? 지금 연수받고 베트남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게 1기가 지금 이제 연수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9기입니다. 9기? 예, 9기가 받고 있고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그럼 9년이 됐다는 얘기네. 예, 9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저 뒤에 지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4개국인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언어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9년이 됐고 9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4개국에 매년 인원을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초기에는 한 4, 50명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200여 명. 200여 명. 베트남 100명, 미얀마 20명, 인도네시아 40명, 태국 30명인데 그 나라 그 경제 사정이나 한국 주로 취업하는 게 그게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시킵니다. 워낙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의 일자리 사정,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인원을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170명에서 200명 사이 오가는 정도 규모가 해마다 저희들이 내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누적으로도 꽤 인원이 많을 것 같아요. 누적으로 지금 작년까지 키운 인원들이 1000명. 1000명. 지금 받고 있는 일이 150명. 그러면 1150명 이상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2000명 규모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교육 과정이
뭐 이렇게 뭐 언어도 배워야 되고 예. 그다음에 현지에 대한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교육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가서 이제 취업 인턴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최종 취업이 될 건데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죠. 1년 과정에 크게 제가 교육에 주안을 두는 게 자우전 현지화 시켜야 되는데 현지어가 핵심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활약을 하게 될 때는 그 실제로 물건을 수주하는 예. 그러니까 이 발주를 받아서 만드는 게 주로 가방, 핸드백, 명품들입니다. 세계 예. 명품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영업을 하는 대상은 예. 세계적인 브랜드의 그 마케터들하고 상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도 능수능란해야 돼요. 아 영어도 잘해야 되고. 예, 영어와 현지어를 두 개를 쌍수로 그렇죠. 갖추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언어라는 건 일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쪽에서는 제품에 대한 전문성 그럼 그 전문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육이 요즘 좀 약하다고 예. 느껴지는 인간관계 예. 소위 말하는 관계 역량 일과 사람을 두 축으로 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한국 비해서 좀 경제 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 버티는 힘 또 예. 날씨도 뜨겁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라는 소리에 끈기. 예. 요즘 유행하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과 사람, 끈기. 요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언어를 도구로 해서 예. 요 세 가지를 곁들여서 가르칩니다. 아, 그래서 예.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면 신입사원 교육받는 수준의 직무 역량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전체 다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예. 현지에 가서 그것도. 현지에서. 현지 학교를 하나 빌려서 언어는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예. 또 우리가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2, 3개월에 한 번씩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한 방에 2명, 3명, 4명씩 잠을 자거든요. 예.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 보통 일이 혼자서 집에서 그냥 독방 속에서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코 고는 사람, 땀 냄새 나는 사람 같이 자야 되니 그렇죠. 얼마나 인내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내력 키우는 게 미래 승부의 중요한 자질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취업 이제 하면은 뭐 적자는 봉급 받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현지인들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버티는 힘도 길러야 되니까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기 동료들이지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 두 개의 힘을 합치면은 현지인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대단히 큰 힘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누구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나요? 대학 갓 졸업한 친구,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수를 마치자마자 현지에 바로 취업을 시켜줘요, 저희가. 예. 이때까지 1000명을 100% 다 취업시켰습니다. 아, 1000명을 100% 취업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이고, 처음 들을 때 시작할 때 예. 현지에 나가는 것도 본인이 대단한 큰 용단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큰 용기를 가지고 온 건데 니 알아서들 해라라고 맡겨두질 수는 없었어. 저희 김우중 회장께서 현재 어떻게든 기업을 찾아서 100% 매칭시켜서 취업을 시켜주라 라는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을 다 취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급여도 가서 본인이 일을 잘하니까 초창기에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한국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4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 그게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좀 주로 배치하는 회사들이 저희 대우가 아니고 한국에 나와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에 배치를 시킵니다.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주로 제조업에 저희들이 들어갈 권유를 하는 편인데 뭐 100%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조업을 해두면은 나중에 글로벌 창업이 쉬워집니다. 예, 그렇죠. 예, 서비스업은 아시다시피 해외는 오래 못 버티지 않습니까? 그죠? 현지인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제조업은 사업의 확장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은 그 나라에 국한되는 건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제조업에 이제 넣다 보니 주로 공장이 외곽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로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시내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방을 구해주고요. 자기 비용으로. 그런 비용 먹고 자는 거 다 포함해서 한 4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워낙 아시다시피 물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에 좀 전념하고 돈 좀 아껴라는 의미로 본인이 좀 적겠으면은 최소한 3천에서 한 3,500원 저축을 합니다. 1년에? 1년에. 그러면 1년에 3천에서 3,500. 예. 3년이면 1억입니다. 2년이면 뭐 6천에서 7천. 네. 3년만 하면 1억을 모으네. 현금 1억을.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해요. 한국에서는 4천만 원 받아도 생활비 쓰고 교통비 쓰고 하면은 500, 1000만 원이 좀 어렵거든요. 1000만 원 저축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좀 일의 뭡니까 근무하는 시간은 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좀 일찍 일을 하게 되고 좀 늦게까지 일을 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늦게까지 일하는 거는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업무에 투입하고 전문성도 쌓고 돈도 모으게 되는 그게 나중에 창업의 시드머니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3년만 정말 우리 군대 3년 비리 그렇죠. 말이듯이 3년만 딱 하면은 진짜 1억 딱 건져서
뭐 기부할 수도 있고 거기서 사업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 동남아는 창업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조업에 근데 이 제가 넥타이 있습니다만은 넥타이 조그만 라벨 하나 요거 가지고 창업을 하거든요. 아, 예. 한국은 시장이 좁기 때문에 넥타이 전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전 세계를 시장으로 대상으로 하면은 요 라벨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팔아먹어도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져가는 그야말로 거죠. 사업가를 양성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가를 양성하는 이 제목이 GYBM이라고 지어놓은 건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 아, 비즈니스맨. 매니저.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취업해서 그냥 봉급 받아먹는. 젊은 비즈니스, 예. 영 비즈니스. 예, 그러니까 영원히 영하게 살아남는 뜻이 영원히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고 아주 예, 젊은 젊다 비즈니스가 뜻도 되고 있고 아주 딱 좋네. 나이가 먹어가더라도 젊은 청년 정신으로 살아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만약에 저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뺀지 예. 됐고 대학을 갓 졸업했고 그다음에 뭐 1년 차나 아무튼 젊은 사람 같은 예. 경우 지원하겠다. 하면은 뭐 비용을 어떻게 네. 내나요? 제가 뭐 돈을 전혀 내고. 안 내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자 입장은 그냥 무료. 빈손입니다. 빈손. 그게 왜냐면은 어. 한국 경제가 지금 사실은 쉽지 않은 데다가 예, 예, 예. 저희가 처음 이거 설계할 때 대우 출신 가시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창조, 도전, 희생입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를 봐라 그럴 때 1년에 돈이 2천만 원 듭니다. 교육받는데. 예, 예. 그러니까 먹고 자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다 포함입니다. 이제 용돈은 돈이 있어요. 용돈은 물론 규제가 안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대충 한 2천만 원 드는데 2천만 원 전액을 다 우리가 해주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1년, 2년 차는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소위 말하는 K무브라고 해서 전 세계로 진출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브랜드 이름이 K무브인데 그렇죠. 거기서 고맙게도 우리한테 반은 우리가 대줄게. 아, 그래서 예.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지원받고 1천만 원 우리 돈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은 빈손이고 본인은 예. 그냥 자기 의지가 있고 의지만 열정이 있고. 있고 뭐 해보겠다 하면은 예. 그냥 빈손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3년을 잘 견디면 1억을 딱 땡길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년에 이게 뭐 이렇게 공지가 납니까? 이게 예, 지원하려면? 저희가 5월 달 되면 이번 5월 달. 해마다. 매년 5월 정도. 해마다. 매년 5월. 5월이면 5월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아, 예, 예. 전국에 다 완전 공채입니다. 완전 공채. 전국에 전부 다 대상으로 아까 대학 갓 졸업해야 되고요. 반드시 졸업장 있어야 됩니다. 졸업장. 그리고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34세. 4세까지요. 나는 안 되네.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34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그게 들어오면은, 그래, 한 6월 달 정도 되면 면접 보고요. 빠르면 7월 달부터 혹은 8월 달부터 교육 스타트가 됩니다. 예. 그리고 1년 과정, 1년만 예. 거의 11개월 돌리고 저희 좀 정비했다가 또 새로운 기수 나가고 요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뭐 대략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해외 취업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미국 취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권 대표가 있는 중국 취업도 있고 또 그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소개를 나온 것처럼 뭐 그 무료다 이제 무료고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소개를 했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 멤버예요. 그러니까 또 연락을 주면은 내가 아무튼 최대한 우리 동명대 학생들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취업 특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준비 중에 있어요. 저는 준비 중에 있고 하는데 요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커머스 우리가 이제 언택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직접 가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어쩌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동명대 학생들이 방문했던 기업이 있었어요. 우리 그 상해당에서 동명대 학생들이 4주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한 학기 프로그램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기업 방문을 할 때 이 회사를 갔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은 가로수라는 회사예요. 가로수. 회사 이름이 가로수야. 회사 이름이 가로수인데 가로수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패션, 뷰티, 뷰티, 액세서리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을 이 SK를 다녔던 그 주재원분이 창업을 했어요. 무려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중국에 가장 많을 때는 48개의 그 직영 매장이에요. 일반 뭐 브랜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직영 매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뭐 사드 겪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모든 게 이렇게 핸드폰으로, 옛날 PC도 했지만 요새는 핸드폰으로 구매를 다 한다. 이제 우리 권 대표 잘 알 거예요. 예? 중국에서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그 구매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소싱을 해서 그 중국에 이제 뭐 위챗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여러분들 아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현지에 팔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가로수하고 우리 이제 코로나 교환하고 콜라보가 돼서 새롭게 그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소개를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동명대는 뷰티 학과도 있고 미디어 학과도 있고 이런 영상과 이 뷰티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커머스, 가로서 이커머스라고 하고, 예를 들면 창업이나 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이 언택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짠 메이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거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취업이 있지만 우리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취업이 있고 하나는 창업이 있다고, 취창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창업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도 핸드폰으로 요새는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로수라는 회사는 7년 정도 있고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교환하고 연합해서 이거 프로그램을 지금 한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우리 특히 동명대는 이 관련 학과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수나 회사가 그 2013년도에 그 상해 가면은 이게 우리 동대문 시장 같은 이게 치프루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창업을 해가지고 벌써 한 200억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굉장히 해서 중국에 이제 많은 이렇게 직영 매장을 갖고 있어요. 직영 매장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건을 소싱도 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막 팔고 있는 거예요. 팔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 권태영 대표는 잘 알겠지만 이게 왕홍, 뭐 후바, 뭐 이렇게 텐마, 뭐 틱톡, 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 방식이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동명대는 뷰티나 영상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된 많이 심화되어 있는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청년 창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사업가도 될 수 있고 이윤이 공유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하나 또 보여줄 거예요. 보면은 이제 내 얘기 듣고 그걸 보면은 콘텐츠라는 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판매가 있구나. 실제로 파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지금 이 가로수란 회사에서 했고, 지난번 기수는 가로수란 회사를 다 가봤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이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 예전에 O2O라는 개념은 매장에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사이트에 연결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어쩌면은 고객을 만나는 자체가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가 훨씬 빨리 발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요즘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는 게 이제 라이브 방송, 뭐 생방송이죠. 중국은 사실 뭐 한 2, 3년 전부터 먼저 진행이 됐고 한국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각종 다양한 채널들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번 오토에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콘텐츠. 중요한 게 이제 키워드가 컨텐츠라는 거죠. 재밌어야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보고 금방 나가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오케이. 두 번째는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광고성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좋은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이번 신유통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더 고민해 나갈 부분은 좋은 제품을 이제는 더 집중 몰입해서 제품을 찾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만드는 컨텐츠보다 좋은 엣지의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 가면 갈수록 바뀌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의 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생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에 이제 그 오토 형태로 고객한테 지금부터는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은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AI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전통적인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또 중간에 확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단절시키기도 하고 세상을 확 뒤집어 놓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맞이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아까 이건 뭐 좋은 물건 소싱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 아까 여러 가지 옷도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 자기가 해서 그걸 이제 판매하는 이렇게 이 지각 변동이 마케팅의 지각 변동이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메프 혹시 들어봤어요? 이메프 그다음에 11번가 쿠팡 이런 데도 직접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마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있는데 그런데 직접 이제 마케팅을 직접 이제 개인 비즈니스도 이제 막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커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제는 꼭 어디 가서 뭐 사무실 가서 근무한다. 이런 것도 안 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런 비즈니스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어찌 보면은 또 옛날보다도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이렇게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내가 뭐 돈을 얼마 받고 그다음에 저축을 얼마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전통적인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이제 막 변하고 있어요.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오늘 계속 얼굴이 비춰져 있는 우리 그 권태영 그 대표의 경우도 사실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동명대 학생들이 우수합니다. 우리가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강, 2강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중국의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했지만, 우리 동명대 학생들은 내가 직접 그 상해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학기 중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와서 진행을 했어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지금 이 시점도 바로 우리가 12월이니까 아마 동명대 학생들이 한 20명 이상 그 상해를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오늘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이번에 1월 4일부터 지금 국제교류원에서 동명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아마 정식 모집이 들어갔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모든 게 컨펌이 됐거든요. 그래서 1월 4일서부터 1월 29일까지 4주 프로그램으로 어학을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런 특강도 이렇게 실제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국제교류원에서요. 지금 요는 그 진행은 취업 쪽에서 하게 되는데 국제교류원에서 아마 공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또 이런 많은 정보도 얻고 또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뭔가 우리 자전거 타는 거 똑같다 이지. 한번 배우면은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권태영 대표도 처음부터 중국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대학교는 중국어과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중국어를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없다고. 하지만 한번 접하면은 그다음부터 쉬워진다 이제. 쉬워진다. 그래서 그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4주로 진행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닥에서 하고 있고 학점도 받아요. 학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부터 뭔가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 기회가 많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권태영 대표한테 연락하는 것도 얘기했죠. 그리고 뭐 연락한 것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세계경영연구회도 내가 소개를 했어요. 거기도 그 황탁TV 유튜브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 동영상이 압축된 것도 있고 전체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한번 보고 또 거기에 댓글도 남기면 내가 반드시 답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추천도 해줄 수 있어요. 뭐 채널별로 면접도 봐야 되겠지만 추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커머스 가로수 이커머스 SCM S는 소싱 C는 콘텐츠 M은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SCM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SCM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도 했는데 이 역시 그 유튜브 황탁TV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그 취업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황탁TV에 접속을 해서 구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일부터 12월 1일, 2일, 3일 오늘 3일이에요. 1강, 2강, 3강에서 오늘 이렇게 그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순간에 단 한 명이 되든 오늘 여기 몇 명이 되냐 36명이 들어와 있어요. 36명이 되든 정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어떤 전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든지 아무튼 연락 주세요. 우리 언제든지 권태영 대표한테 권태영 선배님이지 선배님 형님이 되고 뭐 어떻게 아무튼 선배님이니까 언제든 연락하세요. 귀찮게도 괜찮아요. 귀찮게도 괜찮으니까 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혹시 뭐 이렇게 질문 얼굴을 내가 지금 하나도 못 보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이재희 학생이 아마 지난번에 와서 가로수를 간 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드네 이름이. 그리고 좀 이렇게 질문 있으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듣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감이 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한번 이렇게 용기 있게 한번 나서 보세요. 괜찮습니다. 나한테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권태영 선배님한테 질문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숙소로 오면은 별도로 연락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로 저나 우리 권태영 그 선배님이나 또 그 우리 황탁TV 유튜브나 많은 이렇게 접점이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서 1일부터 2일, 3일 정말 시간이 빨라요.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지금 오늘 뭐 코로나가 뭐 500명이 돌파했니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올 연말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럼 하는 금방 또 이게 저 4학년 졸업을 해야 되고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하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게 채팅이 들어왔는데 우선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이런 질문이 왔고, 그 다음에 저는 중국어 비전공자인데 다 비전공자죠. 근데 HSK 4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고, 대우에서 선발한 인원이 나이 제한이 24세, 24세 아니라 34세입니다. 34세. 자, 아까 그 발음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34세입니다. 24세 아닙니다. 34세고 몇 급 정도 받으면 중국에 취업이 좋을까요? 그러는데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그 권태영 대표도 얘기했지만 중국어 실력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우선 이제 그 권태영 대표께서 권태영 선배님께서 슬럼프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 요거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슬럼프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일단 슬럼프가 온다는 말은 저도 그럴 때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격증을 하나를 놓고 공부를 한다면 이제 그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재밌겠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HSK 5급 시험을 대학교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3번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2번을 떨어지고 3번째 봤는데 이게 제가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 시험을 다시 등록을 한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시험 난이도가 그때 시험 차수만 난이도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때는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열치열이라고 저는 영어를 공부했어요. 내가 잠시 중국어 공부를 아예 다 접고 영어 시험에 영어를 공부하고 이게 사람 심리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어 공부랑 단적인 예지만 중국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너무 중국어 공부가 지쳤을 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같은 맥락 속에서 하는 방황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황 아닌 방황으로 이겨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말고도 굉장히 슬럼프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생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애로움에 대한 거, 뭐 등등의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대우 그 세계 경영 연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이 계란, 이제 달걀에서 껍질을 깨서 나가는 그런 적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1년, 2년 가기는 한 해 가는 게 얼마나 빨라요. 한 달씩 가는 게 얼마나 빨라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 고통은 좀 이렇게 참아내고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선 이제 그거는 누구 어디나 다 공통적인 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인 것 같고 또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의견 주세요. 괜찮아요. 그 중국어 몇 급 정도 받아야지 좋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요즘은 특히 자격증으로 잘 이제 인재를 판단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 업무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이제 한국에서 취업을 하신다고 하셔도 중국어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 얼마를 준다 이 정도 봐준다라는 거에 목적이 있지 실제로 중국어를 하지 않는 업무에서도 이제 급수를 보기는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격증이라는 거는 이제 급수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회사에서도 자격증을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너무나도 공평한 언어 시험 몇 급 정도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을 썼겠구나.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 자격증 급수만큼 이거를 몰두해서 이거 자격증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의 성실도를 자신이 증명을 한다. 딱 이 정도까지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급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으시고 실제로 중국 취직의 HSK를 안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히려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첨언을 하면은 우선 이제 동명대는 전부 다 비중국어과 학생이죠. 비중국어 누구나 비중국어 학생, 중국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4급 학생도 있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5급 정도가 되면은 이 친구는 중국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급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뭐 6급까지 하면 더 좋겠지.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거기에 중국어 하나만 몰빵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4급 학생은 조금 욕심을 낸다면 5급까지 갔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영어를 좀 하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면서 뭐 HSK 4급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이 친구는 중국어도 안 나왔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맞죠? 있는 게 낫다. 근데 있는데 좀 높으면 더 좋은 거지. 근데 더 높으려니까 그러면 자기가 거의 시간 투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5급 정도가 되면은 좋겠다. 5급 정도 할 수 있다면은 욕심을 좀 낸다면은 6급은 뭐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정정을 하면은 대우는 34세입니다. 24세가 아니라 34세예요. 그래서 또 나한테 연락을 주면은 최대한 도움을 줄게요. 내가 있는 사무실도 대우 재단 세계 경영 연구회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뭐 연락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황탁TV 유튜브에 쭉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우선 여러분들 이번 오늘 이게 3강 어땠나요? 뭐 얼굴이 보여주기 싫으면 우선 댓글로 채팅으로 좀 남겨주세요. 왜냐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내가 어떤지 반응을 좀 알고 싶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아까 SCM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자공학학과 학생도 굉장히 좋고요. 중국어 하면은 굉장히 갈 곳이 많습니다. 전자공학과 학생. 그다음에 여기 권태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K무브의 지원을 받습니다. 별개예요. 별개예요. 네. K무브보다 더 정형화돼 있죠.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저하고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권태영 선배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배님을 위해서 말을 했고 우리 인터넷이 아무래도 좀 차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도 했겠지만 아무튼 잘 해서 앞으로도 후배들한테도 많은 도움도 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체 박수 한번 칠까요?
짝짝짝짝짝. 여러분들 박수